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지역 균형 발전, 전북권 경제 활력 제고 중요하다. 근데 그 공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그 공익이라는 게 공항을 지어서 침해될 수 있는 공익. 그러니까 그렇죠. 항공운항의 안전성, 지역 생태계 보존 이런 공익을 상쇄할 만큼 중요하다고 평가할 순 없다. 이번 판결 나오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힘을 모은 단체가 있어요. 조종사 단체도 힘을 보탠 걸로 알고 중요하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럼요. 사실 유사시의 사고 당사자 그럼요. 아닙니까? 우리 무항공항 사고에서도 그럼요. 봤지만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안녕하세요.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소연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또 흥미로운 얘기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공항 개발 전성시대 끝. 새만금으로 법원이 던진 경고장. 네, 지난주 나온 법원의 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1심 판결 소식 가져왔습니다. 이 가뜩이나 지금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되게 우려되는 이슈예요. 정치권에서 좀 무분별하게 지역 신공항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네.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원이 강력하게 제동을 건 겁니다. 네. 제가 이 소식을 접하는 순간 거의 제가 지난 30여 년 가까이 이 경제성 없는 무분별한 그런 국책 사업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해왔는데 네. 이런 식의 법원 판결은 최초입니다. 제가 네. 처음이에요. 법원이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늘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쪽이 한 번도 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패소의 역사였어요. 그때 이번에 처음으로 1심에서 승소를 해서 저도 상당히 감개무량하게 이 네. 뉴스를 봤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판결문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제가 이거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해요. 자, 이제 지난주 이제 11일에 서울 행정법원에서 행정 7부에서 내린 1심 판결이고요. 자,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이제 3년 전에 2022년에 소송을 냈는데 이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자, 원고는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묶였는데 사실 굉장히 많아요. 1,307분의 꼭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그런 그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름을 올린 거고요. 피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법원이 그 새만금 신공항 이제 사업 지역에서 이제 특정 거리 이내에 좀 거주를 해서 이 공항 때문에 공항 건설되면은 환경 피해 받을 우려가 인정된, 그러니까 세 분의 이제 원고에 대해서만 요청을 인용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긴 했는데 사실 원하는 바는 딱 하나였어요. 이 사업 취소해달라. 근데 그렇죠. 이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원고 일부 승 이렇게 판결이 났지만 그게 아닌 거죠. 예. 그 사실상 예. 그러니까 1,307명이 모두 같은 요구, 공항 건설 취소 요청을 이제 했고 법원에 네. 이 중에서 공항 건설로 직접적인 이익 침해를 받는다고 인정된 3명의 네. 요청이 받아들여졌는데 예. 그 결과의 판결은 예. 공항 건설 취소다 예. 이렇게 판결이 내려진 거라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인용이 되고 원고 적격성 판단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만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판결문이 총 69페이지거든요. 근데 12쪽부터 47쪽까지, 그러니까 36페이지 절반 이상에 걸쳐서 할애한 부분이 뭐냐면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기본 계획의 위법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결론이 위법하다는 거예요. 예, 이유 짚어드릴게요. 자, 우선 재판부가 국토부가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이랑 인근 조류 서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부실하게 조사 평가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는 이제 공항이 어차피 건설돼서 항공기 운항돼서 인위적 교란이 발생하면 조류가 알아서 주변 유사 서식지로 이동 회피할 걸로 예상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사업 부지 내에 어차피 법정 보호종 서식하는 거 없으니까 건설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서식지 훼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펼쳤는데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사실 본 겁니다. 예. 지금 국토부의 이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류가 주변 유사 서식지로 옮겨갈 거다. 전 알아서 회피할 아직도 거다. 국토부가 이런 사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이 새만금 사업 자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원래 서해안의 거대한 갯벌을 없애는 할 수 없이 이제 없애게 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 당시에 조류학자들이 이구동성을 한 얘기가 국내외에 해외 학자들도 많이 그 당시에 국내에 왔어요. 네. 이 새만금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철새의 이동 경로상에 있는 여기에서
배를 채우고 다시 날아간다는 거죠, 새들이. 네. 근데 새만금 지역에 갯벌이 없어지면은 이 조류가 새들이 옆에 유사 서식지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배를 채우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냥 날아간답니다. 충분히 영양 섭취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날아가니까 네. 시베리아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네. 그거를 우려하는 조류학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20년 전. 예, 네. 그 당시 처음에 새만금 사업이 시작됐을 때 네. 결국 새만금 사업이 강행돼서 지금까지 저렇게 문제 많은 그러한 국책 사업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는 지금도 이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걸 보면 무조건 너무 사업에 그냥 매몰돼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근데 말씀하신 내용 법원에서 속 시원히 다 짚었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드디어 우리 법원도 예.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다. 볼게요. 보면은 이 공항 부지 인근에 서식하는 그러니까 조류뿐만 아니라 그냥 식생을 광범위하게 우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뽑아봤는데 뭐 사업 부지 중에 해수가 이제 유통되는 지역에는 네. 뭐 염생식물이 서식하고 인근의 법정 보호종 조류, 그러니까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이런 철새들 비롯해서 다수의 생물들이 분포하고 있다. 또 사업 부지에서 한 7km 정도 떨어진 서천 갯벌이 습지 보호 지역에다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고 한 9km 떨어진 지역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부지 자체가 이렇게도 말했어요. 조류 충돌 위험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항공운항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류 충돌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의 그 지적이 나왔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사업 부지와 인접 지역에 분포한 법정 보호종 조류 등의 서식지 축소나 개체수 감소 같은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이 서천 갯벌의 자연 환경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보존해야 될 생물 다양성을 해치고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법원이 직접적으로 지적한 제가 겁니다. 최 기자 이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번에 예. 판사들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네. 그런 방향이라고 봅니다. 결국 조류 충돌 위험이 너무 커서 안전한 운항을 하기가 어려운데 네. 국토부가 이걸 상당히 과소평가. 네, 이걸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축소했다고 보시면 축소했다. 됩니다. 예. 또 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도 너무 크다. 이제 네. 이렇게 본 거죠. 네. 무엇보다 저는 이 판결문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요. 사업 취소를 통해서 보호해야 될 그 식생을 정말 너무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전 잘 모르는 새 이름도 많은데 네. 제가 시간 할애해서 조금 읊어볼게요. 네. 이게 뭐 새만금이 방조해서 만든 지역이긴 하지만 해수가 오가는 지역에는 해홍나물, 나문재, 퉁퉁마디, 갯질경, 갯잔디 같은 이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또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대양주까지 가는 철새 이동 경로에서 중요한 기착지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공항부지 인근의 철새들의 월동지, 중간 기착지 등으로 이용되는 장항해안, 유부도, 금강하구, 옥녀저수지, 옥구저수지, 만경강 하구 등이 분포해 있다. 그다음에 정말 하이라이트는요. 공항부지에서 반경 13km 내에 법정 보호종을 포함해서 31개 종의 다양한 생물이 분포하고 있다. 다 읊었어요. 화면으로 좀 제시를 했는데 게리, 뭐 큰 기러기, 흰 이마 기러기, 뭐 큰 고니, 뭐 소쩍새, 수리 부엉이 31개 다 읊었어요. 네. 예, 원앙도 있네. 원앙 우리가 잘 아는 맞습니다. 거고. 그리고 이런 이제 조류가 공항 부지랑 주변을 취식지랑 번식지로 이용하면서 서천 갯벌이랑 주변 수역을 이렇게 오고 가는 게 다 확인이 됐다는 점도 짚었어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민물 가마우지 같은 경우에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옥녀봉을 중심으로 새만금호, 만경강, 뭐 금강하고 금난도동을 뭐 주로 행동 권역으로 이용을 하고 일부 개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갯벌을 행동 권역으로 이용을 하는 게 위치 추적기 봤더니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네. 예. 사실 이제 법원이 그렇지만 이런 판결을 내릴 때는 네. 이러한 공항 건설 사업의 편익과 이른바 경제에서 맞아요. 말하는 편익과 비용을 이렇게 균형 있게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비용 쪽은 분명하다. 뭐 조류 충돌 위험이 이제 있다는 이건 당연히 비용이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네. 또 주변 식생을 이제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건설되면 여기에 파괴가 일어난다. 이것도 네. 이제 비용이겠죠. 근데 반면에 뭐 국토부 주장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 공항 건설을 하면
이러이런 좋은 게 많다. 뭐 지역 경제 도움되는 이게 이제 약방의 감초처럼 하는 얘기 맞아요. 아닙니까? 네. 지역 경제 활성화.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아마 눈 감아도 읊으실 레퍼토리 그대로 나왔는데 그럼요. 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성장 격차가 커지고 있고 전북 지역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 낙후된 편에 속해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굉장히 감성에 호소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뭐 실체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예. 전북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예. 이게 최선인지 음. 더 좋은 길이 없는지 이걸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자,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지역 균형 발전, 전북권 경제 활력 제고 중요하다. 근데 그 공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그 공익이라는 게 공항을 지어서 침해될 수 있는 공익. 그러니까 그렇죠. 항공운항의 안전성, 지역 생태계 보존 이런 공익을 상쇄할 만큼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주장을 배척을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도 짚었어요. 타당성 평가를 했더니 이제 국토부가 제시한 거예요. 이제 비용 대비 편익이 0.479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럼요. 1보다 예. 훨씬 적으니까요. 그쵸. 0.5가 안 되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네.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다 면제를 받은 채로 추진이 됐다. 이것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네. 지목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작년 말 발생한 우리 무안공항 참사 그럼요. 얘기도 언급을 한 점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사업 부지보다 훨씬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됐던 무안공항에서조차 조류 충돌로 인한 대형 참사가 실제로 발생한 점까지 함께 고려를 하면 새만금 신공항 사업 추진할 경우에 소중한 인간의 생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조류 했습니다. 충돌의 가능성 면에서 무안공항보다 이 네. 새만금 신공항이 위치한 이 부지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네. 이제 과학적으로 상당히 나와 있다는 얘기군요. 예,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 판결문 법원 지적 자체가 진짜 촌철살인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와요. 보일 그래요. 뿐이라는 말이 그래요. 되게 의미 있더라고요. 국토교통부가 이제 신규 공항 입지 이제 검토 모델을 이제 하나 설정을 해서 뭔가 수치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조류 한 159종을 대상으로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를 하는데요. 뭐 연간에 이제 뭐 1년에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그 조류 충돌 횟수를 보면은 이제 원주 공항이 제일 적은 걸로 나와요. 0.00657회 이 정도 발생할 수 있고 인천이 제일 높은 걸로 나와요. 지금 현재 공항 중에서는 2.9971회 뭐 이렇게 좀 다양해요. 근데 새만금 지역 들어보실게요. 반경 13km 내에서 최소 10.45회, 최대 45.9회. 네. 그러니까 인천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군요. 이거를 5km, 반경 5km로 좁혀도 최소 9.45회, 그다음에 최대 43.02회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천하고 비교를 하면 최소 5배에서 최대 20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인천공항이 지금 가장 높은데 더 높다는 거죠. 그리고 법원이 이것조차 이게 지금 국토부가 제시한 거잖아요. 모델링을 국토부가 했고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거죠.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어떤 생태계 보전 또 새들 조류의 어떤 생태계 보전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이것은 직접적으로 이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네. 사안 아니에요. 이미 벌써 무안공항에서 그 참사를 우리가 목도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사업에 대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말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이번 판결 의미요. 자, 원고 중 한 분이었던 김지은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공동 집행위원장 분 인터뷰를 해서 한번 판결 의미나 그동안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여기에 매달려 오셨기 때문에 좀 소회 이런 걸 좀 들어봤어요. 네. 한번 들어보실게요. 좋습니다. 전 세계를 이동하는 그러니까 동아시아 대항조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기착지라는 생태적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네. 수라개벌이 그 이동 경로에 관계된 단체들 그리고 세계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이런 전 세계 그러니까 조류 단체들, 조류 보호 단체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의견서 또 제출을 하시고 성명서도 발표를 하시고. 자,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도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자, 뭐 소송 준비 기간까지 합하면 한 5년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결성을 하고 뭐 서명도 받고 하는데 이게 그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글로벌 단체, 그다음에 그냥 뭐 시민단체 활동 같은 거 하지 않지만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그런 시민분들이 되게 참여를 하셨고, 이 과정에서 이분들이 직접, 그러니까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전문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 환경 보호를 위해 수락해벌을 지켜야 돼요, 이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거 왜 안 되는지 이런 거를 따져줄 수 있는 국내외 전문가분들을 직접 섭외를 해서 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를 설득을 하는데 이제 성공을 했다. 네. 전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네. 어디까지 서명을 받았느냐? 뉴질랜드 마오리 부족한테도 서명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보실게요. 네. 저는 이 판결이,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너무나 우리 한국 사법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책사업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렇게 실체적 하자를 인정해서 취소된 사례가 처음이에요. 네. 한국에서. 여태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단계인데, 그거를 제대로 엄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다 후속 조치인 환경영향평가 단계로 다 넘겨버렸어요. 근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입지를 바꿀 수 없거든요. 그동안 무분별하게 우리나라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말 생태학살 개발 사업을 제동을 건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저는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사실은 이게 만시지탄입니다.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 수준, 삶의 질을 희고하는 이런 나라에서 이미 미국은 70년대에 국책 사업에 따라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미 완전히 다 공사가 끝난 댐을 절대 수몰시키지 마라. 그냥 놔둬야 된다라는 판결을 50년 전에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의 강에 서식하는 물고기 어종 하나가 손실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벌써 여기만 해도 주변 생태계와 또 엄청난 조류, 심지어는 충돌 위험 이런 얘기까지 다 언급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생각과 네. 이게 예타면제가 됐을 때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한 6년 전인데요. 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지역의 많은 이른바 지역 기반 국책 사업들이 대거 허용이 됐어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낙후 지역 성장 이걸 다 명분으로 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동시에 허락을 내준 적이 있습니다. 한 6년 전에. 제가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우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다. 또는 경제성 분석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걸러주기 위한 노력들인데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다 허락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돈이 낭비되고 실제 지역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같은 돈이라면 훨씬 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민들에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늘 하는 게 똑같아요. 뭐 공항, 뭐 도로 막 이런 네. 것들이 있죠. 늘 해오던 우리 과거 해왔던 이런 것들에 너무 뿌리 박힌 생각들이 있어서 저는 이 판결을 계기로 좀 지역의 지자체장들 특히 광역지자체장들께서 네. 이제는 이런 식으로 재미 보는 시대는 끝났구나. 이러려고 지방자치 시대를 연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더 이제는 혁신적이고 네. 정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네. 방향으로 새로운 사업과 정책을 구상해야 될 때가 왔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끝으로 그 이번 판결 나오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힘을 모은 단체가 있어요. 조종사 단체도 힘을 보탠 걸로 중요하죠. 알려졌어요. 아주 중요한 그럼요. 사실 유사시의 사고 당사자 그럼요. 아닙니까? 우리 무안공항 사고에서도 그럼요. 봤지만 이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고분들이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 문제에 이미 공감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흔쾌히 성명서를 써주신 거죠. 성명서까지. 예, 그래서 재판부에 제출을 한 거예요. 7월쯤에 제출을 했다고 해요. 소개를 드리면 이게 이제 사단법인 한국민간
대한항공조종사협회라고 있어요. 이 네. 협회장이 이충섭 협회장 대한항공 선임 기장인데요. 아. 이분 명의로 제출한 새만금 신공항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의견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서 읽어봤는데 조종사들이 공항 당국이 도입 중인 조류 퇴치 방법은 지금 막 여러 가지 뭐 무언공 나온 다음에 조류 퇴치 방법 여러 개 발표가 됐어요. 근데 그게 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장 확실한 조류 퇴치 방안은 조류 서식지 인근에는 아예 공항을 건설하지 않는 거다. 어떻게 보면 절박한 호소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조종사들이 본인의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문제 당연하죠.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승객과 피하겠습니까? 본인이죠. 맞아요. 그래서 국토부의 최근 신공항 입지 선정 경향이 오히려 조류 서식지 인근을 예정지로 삼아서 항공안전 측면에서 매우 우려된다. 이런 발언이 들어갔더라고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15개 공항 운영되고 있지만 이거 외에 뭐 새만금 우리 가덕도 이런 거 유명한 거 외에도 네. 현재 지금 지역 신공항 건설 사업 8개 추진되고 있거든요. 뭐 당장 제주 제2공항, 네, 울릉도 공항 거의 그렇습니다. 다 지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등등 백령도 이런데요. 이런 부분 사업을 전반을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 시사해요. 아까 미국 사례 얘기하셨지만 이미 지었다고 해서 이게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공항을 그렇습니다. 운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들여다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우리가 무안공항 그 사고를 난 걸 계기로 이 조종사분들도 뭔가 정책을 짜는 데 있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 입안할 때 이런 분들, 실무진 분들, 그다음에 중요한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을 좀 귀담아서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여러 차례 지금 지적을 했지만 지역 균형 발전 이게 맞는 키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면 된다는 식으로 공항 안전 시설도 미비하고 부지 자체도 위험하고 주변 생태계 파괴가 그냥 우려되는 수준이 아니라 눈에 뻔한데도 우리가 이거를 그냥 지역 균형 발전이면 된다는 식으로 밀고 나갈 수 없다라는 거를 이번에 법원이 확실히 좀 지적을 했다고 보입니다. 이번 그 판결 계기로 우리가 지역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뭐 지방선거 앞두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그냥 우리 자체가 조금 더 성숙한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근데 아직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항소 남아 있죠. 맞아요. 판결문 도달하고 뭐 14일 내 이렇게 항소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녹화 이제 시점 9월 17일 오전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항소장 제출 안 했는데요. 네. 이게 군산시 등 이제 지자체에서 좀 항소해서 사업 추진 관철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하게 되면 법정 다툼이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굉장히 지난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정책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을 하드웨어적인 국책 사업으로 만능적으로 해결하겠다. 사실 그동안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제는 지역에서 좀 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좀 사업들을 개발을 해서 정책을 밀고 나가면 국민 세금을 쓰더라도 그만큼 가치가 생기지 않겠나. 좀 맞습니다. 이것이 그런 어떤 방향선의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이슈 살펴봤습니다.